한 번에 목숨 걸고 다 드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뭐 버킷리스트에 있습니까? 내가 하늘 말해서 오늘 점심 식단 이거 다 안 먹으면 죽기 전에 먹어야 될 101가지 음식 중에 나 이거 못 먹으면 안 돼.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함께 자연 위생학의 대가이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의 다이어트 불변의 책이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존 라빈스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서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 위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 못지않게 자연 위생학의 대가이시면서 위대한 건강 교육자이신 프라이 박사님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자, 어떤 음식이 진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거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암세포가 사멸될 수 있을까? 궁금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가짜 음식과 진짜 음식, 참 음식을 판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 박사님의 참 음식을 고르는 4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음식은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조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맛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 자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지금 정육점에서 소고기 한 근을 사왔습니다. 자, 소고기를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드실 수 있습니까? 자연 상태에서 맛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음식은 참 음식입니까? 가짜 음식입니까? 가짜 음식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과가 있네요. 사과 한쪽을 지금 여러분들이 씻어서 드십니다. 이 음식은 참 음식입니까? 가짜 음식입니까? 왜요?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의 세포를 살리는 음식입니다. 효소와 각종 엔자임과 미네랄과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은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은 여러분 몸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뭐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는 말씀에서 처음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이 진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 그래서 정상적인 미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음식은 가짜 음식이다, 진짜 음식이다. 가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인체의 생리학은 조리되거나 가공되거나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지글지글 바글바글 이거 다 뭐라고요? 효소를 파괴시키고 미네랄을 파괴시키고 단백질을 파괴시키고 영양소를 파괴시켜서 이 음식은 무슨 음식이다? 죽은 음식이고 가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산 음식을 7, 80% 비율을 드시고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이면 비율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체 생리학은 조리되거나 가공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영양소를 파괴시킨 음식의 섭취에 우리 몸은 적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걸린 이유가 뭐라고요? 가짜 음식을 먹어서 병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만을 해결하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입맛에 맞게 식품을 요리하고 가공하는 것을 즐기시라고요? 피하시라고요? 피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불을 사용해서 요리하게 되면 효소, 특별히 엔자임은 음식을 분해하는 원소를 일컬어 효소 엔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효소가 불을 사용해서 지글지글 바글바글 중국 요리, 특별히 제가 중국에 갔더니 기름통이 이따만한 게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우리 같으면 1년은 먹을 기름통이 중국 분들은 띠샨시엔 땅에서 나는 3가지 가지 이런 애들 가지고 고구마 이런 걸로 띠샨시엔 같은 거 기름에 중국 음식 여러분들이 드셔보셔서 아시죠? 가면 기름이 이만큼 나와요. 그죠? 기름을 먹는지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질병의 범인은 누구더라? 지방이더라. 당뇨병의 범인이 과일이더라? 지방이더라? 지방이더라. 암의 원인이 단백질과 지방질이더라? 과일이더라? 예. 자, 이렇게 먹게 되니까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소화하고 그 음식을 몸속에 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를 무려 1000개 정도를 스스로 합성할 수가 있는데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지글지글 자글자글해서 먹었더니 우리 몸속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를 죄다 다 파괴시켜버리니까 어디서부터 병이 들려요? 소화기부터 병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 환자분들은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폐암이고, 내가 간암이고, 내가 유방암이고, 내가 자궁암이고 난소암이어도 어디서부터 병이 시작됐냐면 암은 일부암이죠. 전신암입니다. 소화기부터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소화를 위해서 살아있는 음식 자체가 가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셔야 돼요?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이 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치료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생식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당연히 음식에 있는 효소를 완전히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려면 참 음식을 판별하는 첫 번째 조건은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인가. 불에 상처받은 요리는 효소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있는 좋은 영양 성분들을 교란시키고 파괴시키는데, 특별히 식품에 함유된 미네랄이 살아있는,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그냥 드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산소 어디 가서 마시면 돼요? 예,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몸속에 있는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세포 독소를 다 치워내는 과일 드시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적혈구가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산소가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산소 치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뭐 과산화수소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다 배우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은 음식을 먹어서 병들렸기 때문에 이제 미네랄 워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고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고 지방질이 살아있는 영양소, 효소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식사법으로 여러분의 몸을 고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리를 잘못하면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요리를 가지고 쓰레기 요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흰쌀. 뭐가요? 정제시키잖아요. 뭐를? 현미 속에 있는 영양소 다 빠져나가서, 특별히 오늘날 요새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또 뭐요? 또 뭐 걸려요? 공황장애. 이거 다 왜 생겨요? 흰밥 먹어서 생깁니다. 흰밀가루. 왜? 현미 속에 있는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콤플렉스 다 파괴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신경이 안정이 안 돼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멍 때리고 이런 공황장애 증세가 왜 와요? 뇌를 건강히 하는 음식을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단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도록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를 일컬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사무장님 발음 좋아요. 자, 뭐라고요? Junk food. empty 칼로리. 왜 아무도 안 하세요?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Junk food. empty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셔야 돼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고,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고,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고, 영양소가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음식을 조리하면 할수록 뭐가 파괴된다고요? 미네랄의 원형이 파괴되고, 당분과 녹말 성분이 어떻게 되고? 변형되고, 단백질은 어떻게 해? 우유 단백질 끓여보세요. 카제인이 응고돼서 질척질척하게 되는 거 보시죠? 지방,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 우유인 거 아시죠? 치즈인 거 아시죠? 전신을 중독시키는. 자, 지방은 아크롤레인을 함유한 독성 지방으로, 여러분들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시면 가장 좋아하는 감자칩, 감자튀김, 아크릴라마이드 범벅인 거 아시죠? 예. 비타민은 또 파괴가 되고, 그렇게 변형된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뭐를 만들더라? 암의 시작이 되는 세포 독소를 만드는 게 혈액이 점점 산성화되는 이러한 조리된 음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유방암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쪽에 거의 다 유방암이시네요. 네, 이 많은 분들이. 네, 이거 사실은 죄송하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단만 바꾸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불을 가해서 조리된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혈액을 관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병원을 가셔서 혈액 검사하시고, 뭐, GOT, GPT, 감마 GPT 또는 또 이런 백혈구 수치 이런 거 검사하시죠? 혈액 검사하실 때, 백혈구 수치가
급증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겁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요? 백혈구가 왜 급증할까요? 자,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백혈구는 우리 몸에 300만 개나 있습니다. 300만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가 급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독성 물질이 혈류로 자꾸 유입되면 피를 맑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급증한다고요. 야, 나 백혈구 수치 굉장히 높아. 와, 나 면역력 높아. 맞아요? 예? 맞아요? 백혈구 수치가 급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예, 뭐 때문에? 우리 세포에 독소가 많기 때문에 이거 빨리 치워내려고 우리 몸속에 누구? 방위대. 응? 적군을 무찌르는 이 방위대가 일어나서 얘네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백혈구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급증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 자, 어떤 음식? 산 음식 때문이다? 죽은 음식. 조리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백혈구 수치가 일반적으로 몇 개가 올라간다고요? 1,500만 개에서 1,800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자, 백혈구 숫자가 왜 늘어나는가? 왜 갑자기 우리 몸의 청소부가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되는가? 왜? 우리 몸속에 암의 원인이 되는 세포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세포 독소를 몸 스스로 치워내기 위해서 신장과 간이라는 1차 방위대가 막 무찌르다가 힘에 딸리니까 피부, 장, 점막까지 막 2차 방위대까지 무찌르다가 그래도 힘에 딸려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막 일어나서 얘네들 암세포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러한 세포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막 청소부가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생과일이나 채소처럼 산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백혈구가 증가한다고요? 증가하지 않는다고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왜요? 백혈구가 왜 증가하지 않아요? 청소부가 필요가 없어요. 왜? 세포에 더 이상 독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청소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셨죠? 이제 여기 오셔서 2차 과일식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치유의 수술과 항암이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끝까지 해독식입니다. 자, 제 1차 과일식, 2차 과일식, 3차 과일식 여러분들 체질에 따라서 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요리된 일반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은 과일과 채소로만 식사를 좀 해보세요. 자, 우리 영미 씨 어때요? 과일식하니까 배고파 죽겠죠? 살 쪽쪽 빠지고 괴로워 죽겠어. 어때요? 어떠신 것 같아요?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하고 변은 잘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2, 3일만 해봐도 어떤 게 속을 편하게 하고 어떤 것이 우리 몸속에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오히려 저 어제 과일식한 거 아시죠? 저 아침에도 과일 먹었어요. 여러분들보다 한 10배는 목소리가 세죠? 에너지 쑥쑥 뽀빠이 아저씨 같잖아요. 시금치 많이 먹은 사람처럼. 결론적으로 만약 우리가 어떤 음식을 산 것으로 먹을 수 없다면 자연 상태에서 맛이 없는 음식은 진짜 음식이다, 가짜 음식이다. 가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이제 뭐 호텔 갈 일이 있어요. 또는 뭐 바쁜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님이나 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이나 이 자연치유의 대가들은 세미나 다닐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과일만 들고 다닙니다. 3일 일주일 들고 다니는데 멀쩡하십니다. 저도 나가면 과일 들고 다녀요. 자, 그래서 씨앗을 익히지 않은 채로 한번 먹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견과류도 날것의 상태로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은 견과류 역시 아무리 좋은 천연 지방이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님의 백분율 원칙은 천연 탄수화물이 80%, 단백질이 10%, 지방이 10% 이런 백분율로 음식을 드실 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자연 상태에서 맛이 있어야 참 음식이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을 먹었는데 독소를 발생시키는가 아니면 독소를 발생시키지 않는가.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인들의 고민이 나옵니다. 문제거리.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자, 과연 건강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식단에 적절한 음식이라면 유해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독소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양이 적든 많든 순하든 독하든 상관없이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포나 조직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몸에 유독한데요. 자, 특별히 여기 보시니까 닭을 갖다가 기름에 튀긴 것도 있고 뭐 닭을 구이한 것도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리를 하면서 독소를 발생시키는 음식은 건강 음식일까요? 나쁜 음식일까요? 물론 나쁜 음식이겠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은 어떨까요? 자, 발효시킬 때 장을 발효시키는 미생물 외에 유해한 작균들이 같이 번식하면서 장의 원재료인 메주에다가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독소를 발생시키는 음식은 건강 음식이다? 아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는 미생물이 메주 속에 번식하면서 어떤 독성 물질로 바뀌냐면 아플로아톡신이라는 유독한 발암 물질을 생성합니다. 누가요? 메주를 띄울 때 메주의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가 뭐로 바뀌더라? 메주 속에 번식하면서 이 미생물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유독한 발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독소를 발생시키는 음식은 건강 음식이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신 하늘마을에 오니까 간장, 된장 어떻게 해서 먹어요? 즉석 간장, 즉석 된장 만드는 거 배우셨죠? 저희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 보고 좀 따라 하시면서 드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을 싱겁게 해서 먹으면 괜찮죠? 어때요, 여러분? 장을 싱겁게 해서 드시면 괜찮죠? 왜들 다들 기운들이 없으실까? 싱거운 장은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첨가해요? 화학약품을 첨가하기 때문에 이제 해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이 참 음식인지 가짜 음식을 분별하는 방법은 이 음식이 독소를 만드는 음식인가? 예를 들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드는 음식인가? 아니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드는가? 그걸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치는요? 심각해집니다, 김치. 하늘마을에 와도 김치 있어요. 젓갈 안 들어간 김치. 시지 않은 김치. 자, 보세요. 김치 속에 젓갈은 특별히 새우젓, 멸치젓, 어리굴젓, 조기젓, 뭐 굴젓. 침 흘리는 분 계세요? 침 흘리는 분 계세요? 다른 식단은 모르겠지만 젓갈 들어간 음식은 안 됩니다. 자, 특별히 젓갈은 동물성 식품으로 발효될 때 2급 아민이 분해가 되면서 분해 유리된 요 아민하고 김치 재료 속에 있는 이 아질산염하고 아민이 결합되니까 강력한 발암 물질인 누가 생기더라?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암을 유발하는 아주 엄청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니트로사민이 암의 생성을 막아주는 항암 비타민인 아스콜빈산, 비타민 C하고 녹황색 채소에 많은 베타카로틴 역시 아무리 좋은 김치 재료로 해도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치를 드시려면 하늘마을의 김치가 비린 맛이 나요, 안 나요? 젓갈 안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어떻게 드시면 돼요? 젓갈 대신 여러분들은 과일을 갈아서 넣으셔도 되고 김치 만드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꼬부라 터져가지고 그거 뭐예요? 묵은지로 만들어서 드시지 마시고 갓샐러드처럼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죠?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참 음식과 가짜 음식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만드는가? 또는 젓갈이 들어간 김치처럼 아민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만드는가? 요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요소. 이 음식은 먹었는데 참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운데 과연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소화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에 견과류 드시면 소화되겠죠?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세 번째. 이 음식이 참 음식인지 가짜 음식인지 분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다?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과연 소화가 되는가? 소화가 되겠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화나 동화에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는 음식. 그게 바로 여러분의 암세포를 물리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음식은 효율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 예를 들면 무에 있는 나이아스타제, 프로테아제, 이런 리파제, 이런 소화 요소가 각종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효소하는 리파제나 단백질을 효소하는 프로테아제나
아밀라아제나, 푸티알린이나 이런 소화 요소가 다량 들어있는 음식이 우리 소화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거의 30분이나 1시간이면 소화 가능한 음식은 뭐가 있어요? 과일과 채소. 여전히. 소화가 전혀 필요 없죠, 거의. 자, 이런 산 음식은 그저 흡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흡수 직후에 매우 쉽고 빠르게 동화가 되고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더라?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사용하고 몸을 치료하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는 80%의 비율을 뭘로 맞추라? 살아있는 음식인 과일과 채소로 여러분들의 식단을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진수성찬 먹고 나서 100m 달리기 뛰시면 뛰어져요? 안 뛰어져요? 여기서 턱 걸리고 여기서 턱 걸리고 무거워서 뛰어지지도 않죠. 그런데 사과 5개 먹고 여러분 100m 달리기에만 뛰어져요? 안 뛰어져요? 가볍죠. 가볍게 뛰어지죠. 항상 여러분들이 점심에 식탁이 화려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고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자,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과연 소화 흡수가 쉬울까? 요게 여러분들이 진짜 음식인지 가짜 음식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음식이 과연 우리 몸에 영양분을 줄까? 이걸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까? 이걸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엄마가 계란도 먹고 우유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지. 콩을 왜 가려 먹어 이 녀석아. 자, 콩도 좀 먹고 지수야 계란도 좀 먹어봐. 이렇게 교육받으셨죠. 자, 그런데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하게 먹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감자, 당근, 고구마 막 이렇게 뿌리채소 여러 가지, 잎채소 여러 가지 드시지 마시고 한 끼니에 뿌리채소 하나, 잎채소 하나 이런 식으로 드시고 다음 끼니에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목숨 걸고 다 드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버킷리스트에 있습니까? 내가 하늘말에서 오늘 점심 식단 이거 다 안 먹으면 죽기 전에 먹어야 될 101가지 음식 중에 나 이거 못 먹으면 안 돼. 버킷리스트 내기 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제 버킷리스트 나온 김에 제가 참 좋아하는 여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사님이 죽기 전에 저를 한 번 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적어도 여러분이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 그 음성을 듣는 게 버킷리스트라면 이해가 가도 하늘마을 식단 이거 오늘 이거 못 먹으면 이거 안 되는 그 버킷리스트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골고루 섞어서 먹는다는 것은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도 집어넣고 LPG도 집어넣고 물도 섞고 액화가스도 집어넣으면 차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망가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고 그 음식에 포함된 것을 쉽게 소화시키고 이걸 먹어도 내가 부담스럽지 않겠다.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조금만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공부를 못해요. 졸렸고 노곤하고 머리가 회전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하게 먹어요. 연구할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간단히 소화되는 내가 흡수하고 동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간단히 먹어야지 소화할 수 없고 흡수할 수 없으면 이 영양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 꼬마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아무리 유명한 페라가모 신발이든 유명한 메이커 또 뭐 있어요? 노스페이스. 이 아이에게 120도 안 되겠는 아이에게 280ml의 명품 구두를 사줘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명품이라도 280ml 발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저희 신랑에게 120ml짜리 너무 예쁜 구두 꽃가신 사다 주면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영양소가 풍부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몸에 부담이 되면 그 음식은 우리 몸에서 썩어서 독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몸에 영양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점심 식사에 저희 한우마을 주방이 문제죠. 예, 너무 다양하게 나오죠. 뭐 로푸드도 나오고, 뭐 과일 스무디도 나오고, 뭐 다양하죠. 넌밀크도 나오고, 막 여러분들 신나, 눈 돌아가. 이거 어디 가서 먹어봐? 와, 나 이거 못 먹으면 오늘 버킷리스트야. 나 내일 먹고 죽어도 좋아. 먹고 죽은 놈은 뭐 때깔도 좋대더라.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오늘 점심에 여러 가지가 나와도 가급적이면 아유 이거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지. 한 끼니에 4-5가지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4-5가지 이상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스가 차고 소화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살아있는 음식은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요리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이제 음식이 조합이 잘 되게 드시면 소화를 간단히 하는 제철 음식 몇 가지만 선택하고 그런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몸이 원하는 대로 풍부하게 먹어주면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질이 땡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60% 이상 배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왜 먹어도 건강식을 하는데도 배가 고프고 짜장면집 앞에 지나가면 내일 죽어도 좋아. 나 오늘 먹고 일 저지를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양소를 안 먹고 계속 조리되어 있는 죽은 음식만 먹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산 음식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아우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음식으로 70-80%를 채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찬 음식을 고르는 4가지 기준. 지금까지 공부하셨죠? 첫째는 뭐였죠? 예, 이 음식이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인가? 소고기 100g 자연 상태에서 드실 수 있습니까? 좋은 음식이에요? 예, 찬 음식을 구별하시려면 가장 완벽한 소화를 위해서 살아있는 효소가 살아있게 가급적이면 음식에 있는 효소를 완전히 그 상태로 유지하는 살아있는 음식,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이 참 음식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독소가 발생하는가? 자, 감자 쪄서 드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드셔요?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독소를 발생하면 참 음식일까요? 가짜 음식일까요? 와우, 한우마을 정말 이제 수준이 높아지셨습니다. 트릭이 안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간장, 고추장, 된장 발효시킬 때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가 이 미생물이 만나서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들고 또 김치에다가 젓갈을 넣어서 각종 아미니,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면 참 음식일까요? 가짜 음식일까요? 야, 독소를 만들지 않는 음식이어야 된다. 세 번째, 와우, 진수성찬. 나 버킷리스트야. 나 이거 먹고 죽어도 좋아. 그래야 돼요. 소화가 잘 되는가? 소화 흡수가 쉬운 음식인가? 여러분들이 과식하거나 간식하거나 늦은 저녁 식사하거나 불규칙하거나 부절제한 식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쉬운 음식과 식사법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과연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분을 주는 음식인가? 그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 참 음식을 고르는 4가지 기준을 공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참 음식을 고르는 4가지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